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그렇다고 뭐 아주 긴 인생을 산 것도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의 존재가 위아래로 있는 게 아니라 좌에서 우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거죠. 혹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평선상에서 다양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그 사람의 존재로서의 가치는 똑같다는 생각을 어릴 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참 그게 내 맘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난 어릴 때 어른들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면 말하고 행동이 너무 다르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굉장히 고상하고 그럴듯한데 행동하는 건 전혀 말하고 다른 거죠.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생각을 바르게 했다면 말이 바르게 나가야 되고, 말이 바르게 나갔다면 행동이 바르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완벽하진 않더라도 일관성 있게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마치 무 자르듯이 이렇게 단면적으로 이렇게 우선 먹기 위해서 자르는 건 이해하겠는데 좀 뭐랄까, 사람의 그 생각의 중심부라고 할까,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이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확고해지면 그게 말로 나가서 말이 그러니까 습관적인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것을 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서 뭐 그게 약속이 될 수도 있고 다짐이 될 수도 있고 이럴 텐데, 뭐 내가 내 자신과 약속한 거나 뭐 내가 타인과 약속한 거나 어찌되었건 간에 말로 이렇게 한 것이 행동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참 이게 자연스러우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다르더라는 거죠. 최소한 나는 그렇게 살진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한 것과 말한 것과 행동한 것이 일치를 이루려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잖아요. 내가 타고난 기질이야,
뭐 그거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은 내가 타고난 기질대로 사는 것을 선호하게 돼요. 뭐 그걸 의지적으로 선호한다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타고난 그런 뭐랄까 타고난 재능이면 재능이랄까, 저마다 타고난 기질 같은 거,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이런데, 나는 인생을 중요한 것부터 생각을 했고, 중요하지 않는 것은 어른들이 아무리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하다 해도 내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가족 간의 관계, 친구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어떤 그룹과 그룹 간의 관계에서 오는 그 영원한 속성이랄까? 그러니까 이거죠. 영원한 존재와 영원한 존재가 만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말로 나오게 되고, 그 말을 통해서 약속이 주어지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어가는 삶의 과정을 우여곡절이 많겠죠. 그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아슬아슬하게, 때로는 뭐 흔히들 뭐 신혼 때야 알콩달콩 살잖아요. 물론 요즘은 신혼 때도 막 불화를 일으키고 뭐 이혼하느니 마느니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신혼 때는 알콩달콩 살잖아요. 근데 애들 놓고 사는 게 바쁘니까 부부간의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 살아가는 그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현실만 생각하다 보면 결혼할 때의 혹은 결혼 전에 결혼을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그런 것들이 무참히 그러니까 결혼이란 현실 앞에서 무참히 부서지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또 포기하자니 그렇고, 마지못해 이렇게 우리가 끌려가는, 우리가 결혼을 주도해서 가야 되는데 결혼이 우리를 주도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규범이나 이런 것들이 그 결혼을 유지시켜가는 그런 게 많잖아요. 특히 조선시대 때는 그런 게 많았는데, 사람이 결혼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결혼이 사람을 이끌어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결혼이란 제도 속에서 인간이 얽매이게 되고, 부부 간의 그 본질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제도, 그러니까 부부는 이래야 돼라는 그 고정관념 속에서, 혹은 사회의 어떤 규범적인 뭐 그런 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부부들만의 어떤 우여곡절과 속사정들이 천차만별이고 다르잖아요. 근데 그 부부가 결혼할 때에 그 첫사랑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회에서 이렇게 결혼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막 거기에 획일적으로 맞추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는 잠깐 변화되는 것 같은데, 그게 지속적으로 그 부부들의 삶을 이렇게 온전하게 부부답게, 그러니까 부부답게 살면서도 저마다 행복할 수 있는, 남편은 남편답게 살면서 부부답게 살고, 아내는 아내답게 살면서 부부답게 살고, 근데 그 부부답게 사는 게 저마다 한 남자로 한 여자로 완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개인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뭐 남편 아내가 만나서 부부라는 그런 틀 안에서 부부는 이래야 돼. 그래서 남편과 아내를 규범적으로 이렇게
얽매이게 할지라도 그 남편과 아내에게는 그 부부라는 틀이 더 이상 걸림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남편과 아내를 더 행복하게 하는 거죠. 그 결혼이란 제도가 오히려 그 남편과 아내를 더 행복하게 하고, 남편과 아내가 더 행복하니까 한 남자의 행복, 한 여자의 행복이 더 확고해지는 거죠. 이게 전혀 서로에게 거리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목이 많이 아파서 힘든 와중에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매끄럽지 못해요. 내가 아플 때는 굉장한 통증을 느끼는데 내가 참고 이야기하는 거라 약을 먹지 않고 약 사 먹는 게 너무 아까워 돈이. 참 미련한 짓이죠. 근데 뭐 어찌되었건 간에 내가 아픈 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 건 내가 못 견디겠더라고. 어찌되었건 간에 어릴 때 내가 생각했던 건 사람이란 똑같다 라는 거였어요.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수평적이다. 사람은 결코 위아래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친이 유학자였으니까 아버지와 그러니까 내 선친과 뒷집에 사셨던 장모님과 늘 이렇게 친하게 지내셨는데 늘 하시던 대화의 그 내용들이 사람이면 이래야지 이런 거였어요. 뭐 부모가 부모답고 자식이 자식답고 이웃 간에 그런 것이 이웃답고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맞장구 치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셨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제 선친은 이제 무신론주의자고 공자를 신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흔히들 뭐 유교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공자의 가르침이 아버지의 그런 가치관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뭐 어릴 때부터 한학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셨고 그러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또래의 그 친구들을 가르쳤다 하더라고요. 물론 한학을 가르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유교에서 가르치는 특히 유교라기보다는 공자가 가르쳤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대화하실 때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뒷집에 장모님은 또 어떻게든 우리 선친을 예수 믿게 하려고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뭐 지금 생각하면 되게 언쟁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다 이렇게 뭐 원체 뭐 어릴 때부터 친구분들이니까 일제시대를 사시면서 그런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빨가벗고 다닐 때부터 불알 친구들이니까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뭐 이렇게 물론 영적으로는 좀 그랬겠지만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뭐 트러블이 있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 내용의 요지는 뭔가 하면은 사람은 똑같다는 거였어요. 똑같다. 그래서 내가
두 분의 하신 말씀이 너무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렇다. 부자라고 권력을 가지고 뭐 인품이 좋고 뭐 이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나 지금 시장에 가면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거지 같은 분들이나 어린 마음에 똑같다. 근데 이 세상에서 누가 많이 누리고 누가 적게 누리고 못 누리고 그런 거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평가된다면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등 따시고 배부르다면 이게 뭘까 도대체? 왜 누구는 부자로 태어나고 가난하게 태어나고 이게 출발부터가 다르지 않나? 출발부터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자도 아니고 시작해야 그게 정상적인 건데 아버지가 부자면 그 아들도 부자가 되고 아버지가 가난하면 그 아들도 가난하게 되고 이게 왜 그래야 되지? 세상은 공평한데 이게 왜 출발부터가 공평하지 않는데 공평하다고 할까? 이게 단순히 부피적인 거라면 이 세상은 논리적으로 맞질 않다. 그런 거였어요. 근데 내용적으로 생각하면 공평하다. 부자든 가난하든 그 내용이 문제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게 문제가 되는 수는 없다. 만약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문제라면 출발부터가 다른 거잖아요. 출발부터가 공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참 인생이 쉽지 않겠구나. 왜냐하면 타고난 기질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면 남을 좀 짓밟고 일어서야 그렇다고 뭐 무자비하게 그런 게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경쟁하고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어쨌든 내가 1등 해야 되잖아요. 남을 짓밟고 하는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1등 하는 게 근데 내용적으로는 그게 다가 아니니까 내용적으로 옳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을 평가할 때 있다고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없다고 무시하고 깔보고 이러진 말자.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게 사람을 멸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는 거지. 나도 때때로는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좀 거리감을 두고 싶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보면서 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라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많이 질타하는 사람이에요. 네가 어릴 때 사람은 똑같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옳고 그름만 평가하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평가하는 건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니는 그 사람의 생각은 둘째치고 생각을 우리가 뭐 꿰뚫어보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 혹은 뭐 좀 더 이렇게 깊이 나가면 제스처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뉘앙스 뭐 이런 표정 뭐 이런 것들 다 느낌 같은 것도 있겠지만 막 그거까지 이렇게 가면 더 깊어지고 굉장히 아파서 그러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빨리 끝낼게요. 그런데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막 무시하고 저 사람이 많이 가졌으니까 저 사람이 많이 배웠으니까 적게 배웠으니까 아예 못 배웠으니까 막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평가되는 거죠. 그 외에는 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옳다 그르다라고 할 때는 저 사람이 말한 것과 행동한 것이 옳고 그름의 평가지 그 사람 존재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그 존재 자체를 비난해. 나 이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왜 그래야 되지? 사람이 살다 보면 나도 실수하고 나쁜 행동을 할 때도 있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진 않지만 나도 피치 못한 사정에서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될 수 있는 한 내용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본의 아니게 나도 학벌을 따지고 실력을 따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LG전자에 있어 보니까. 내가 LG전자에서 고졸 출신으로 본사 기사까지 돼서 또 트윈빌딩까지 가서 동관에서 내 테스트룸을 가지고 직원들 컴퓨터를 가르치고 하면서 컴퓨터로는 뭐 이름이 좀 나 있으니까 뭐 직원들이 와서 내한테 컴퓨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학벌이 굉장한 학벌이야. 유학파들도 많고. 근데 내한테 와서 굽신굽신 거리는 거죠. 왜? 컴퓨터 하나라도 더 지식적으로 더 얻으려고. 그래서 전부 다 나를 최소한 연고대 이상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좀 친해지니까 나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내 자랑이 아니라 뭐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견주어서 못하는 게 없었으니까. 당구 한 게임 치고 나서 당구를 그렇게 잘 치냐, 선수처럼 잘 치냐 내보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개인적인 이야기 할 때 학교는 물어보는 거죠. 컴퓨터에 대해서 너무 이제 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뭐 웬만한 프로그램은 다 이렇게 내한테 물어보면 내가 다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 당연히 컴퓨터과, 뭐, 전산과, 뭐, 컴퓨터공학과에 나오셨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대뜸, 막, 그 당시는 막, 지금은 막, 이렇게 되게 착한, 근데, 그 당시는 굉장했어요. 내 자존감이나 이런 게. 없어도 간다 이거예요. 없어도. 잊고 가는 거는, 그건 가는 거 아니다.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능력에 따라서 당연히 하는 거고 능력이 없어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노력하는 거. 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LG전자에서 후배들을 가르칠 때도 그랬어요. 밤새도록 코피 터지면서 책 한 권 띄려고 그렇게 많이 읽어야 되니까 책 한 권 읽고 컴퓨터 다 알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원서들 다 영어 사전 갖다 이렇게 보면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한 그 에피소드를 그게 나의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으로 나타날 때는 그들이 그냥 내가 전하는 지식을 원포인트로 딱딱해가 수리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께 되겠어요? 많은 시간을 내 것으로 이렇게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 컴퓨터 기술을 배웠잖아요. 근데 그게 순간적으로 뭐 내가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걸 그들이 적어서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공부해. 공부하고 나서 원포인트를 이야기하면 그게 뭔 말인지 너희들이 알아듣는데, 현장에서 개고생을 해봐야 선배들이 이야기할 때 그게 탁탁탁 먹히는 거지. 개고생은 해보지도 않고 엑기스만 막 그거 해가지고 그걸 한다고 그게 되겠냐. 그 순간에는 될 수 있어요. 컴퓨터라는 게 디지털적인 개념이 있어서. 근데 수리하는 그 과정은 아날로그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막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막 그 친구들이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거부 반응을 일으켰지만, 내가 계속 그렇게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니까 나중에는 내가 한 말이 뭔 말인지 알고 이렇게 행동하더라고. 근데 이제 가야 되겠어요. 지금 저녁을 못 먹어서 빵을 사왔는데 하루에 한 끼 정도 뭐 이렇게 먹는데 버티는 거 보면 참 용하죠. 근데 언제까지 버틸지는 모르겠어요. 나도. 어찌되었건 간에 사람을 무시하는 거는 하지 말자. 나는 옛날에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수평으로 봤어요. 내가 무시당할 만한 짓을 했으니까 나를 무시하겠지. 그럼 내가 무시 안 당하려면 실력을 키워야지. 이거였어요. 실력을 키우면 되는 거야. 실력 키워가 내가 그들한테 뭐 실력으로 이렇게 누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대치에 내가 충족을 못했잖아. 그럼 내 잘못인 거죠. 그럼 나의 실력을 더 키우려고 노력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옛날에는 그래도 뭐 내가 나다라 라고 하면서 뭐 살긴 했지만, 그래도 타인이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줬는데, 지금은 내가 옛날에 조금씩 이렇게 가지려고 좀 그러고 아니 뭐 하다못해 남들이 앞서가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뭐 성각자다 이런 소리는 안 들어도 뭐든지 앞서가는 사람이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배우려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런가. 내가 옛날에 버렸는데, 내가 옛날에 이건 소중한 거 아니다라고 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버린 걸 가지고 군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거 좀 있으면 썩어지는 건데, 저거 좀 있으면 무덤 앞에 가서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건데, 아무 힘을 필 수 없는 건데, 저걸 왜 나중에 버리지? 미리 좀 버릴 수는 없나? 우리가 미리 좀 버릴 수는 없나? 미리 버린다는 게 뭐죠? 인간의 가치를 본질적인 것에 둬야 되는데, 왜 우리는 가진 거에 몰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을 위아래로 보는지. 너는 높고 나는 나는 낮고, 나는 높고 너는 낮고, 왜 사람을 똑같은 기준에서 봐야 된다는, 이게
다양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양성 속에 그 사람의 가치라는 건 굉장히 확고해져요. 다양하다는 건 그 본질적인 게 확고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안 해도 내가 유식한 티를 안 내는 범위 내에서 그냥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야. 내가 학자들이라면 막 유식한 티를 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거라고. 누구나 아이한테 이야기해도 노인한테 이야기해도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한테 누구나한테 이야기해도 그게 먹히는 거야. 왜냐하면 상식이니까. 내가 지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맺었던 그게 약속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그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쾌락만 누리는데 이용당하다가 다 끝나는 거야. 쓰레기는 사람이 쓰레기가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놀았던 게 쓰레기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놀다가 보면 쓰레기들이 많잖아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는 똑같아요. 거기서 뭐 학식이 많고 적고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양하면서도 독특한 그 인간의 본질적인 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 한 부모 밑에서 자란 10형제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한 부모 밑에 난 아들이란 점에서 그게 뭐 아들 수 있고 딸일 수 있고 이렇지만 그 자식이라는 그 본질적인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은 형이고 어떤 자식은 동생이고 어떤 자식은 남자고 어떤 자식은 여자고 이런 거에 따라서 높낮이가 이렇게 결정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10자식이 똑같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그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은 마치 쓰레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지나가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좋으면 인격이 좋고 현실이 넉넉하면 그 사람의 주머니가 넉넉해져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참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보편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내가 많이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굉장히 너그럽다고. 그리고 내가 적게 가지거나 아예 없으면 정말 그 가지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마저 빼앗기면 많은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하는데 나는 이것마저 빼앗기면 이제는 진짜 죽음밖에 없다라는 그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는 그런 것은 굉장히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내가 어릴 때 생각하던 그 기준이 사람은 다 똑같다. 그렇다고 뭐 이게 이제 위아래로 보자면 위아래로 이렇게 똑같다라는 그런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같은데 위아래는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위가 되기도 하고 아래가 되기도 하고 이런 거라는 거죠. 절대적인 가치가 있으면 우리가 상대적인 건 위아래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위아래로 가는 것을 절대평가에 두고 이 수평적인 걸 상대평가에 두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피 터지게 싸우면 결국은 두 사람 다 잘 돼야 돼요. 정치가 그런 거예요. 뭐 가족이든 뭐 어떤 공동체든 정치든 이거 국가든 간에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좋아져야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나빠지고 이게 아니라 부딪히는 둘 다 좋은 거야. 그래서 부부 싸움은 둘 다 이로운 거예요. 부부로서 어떻게 잘 살아가자라고 부부 싸움을 하는 거지. 남편이 아내를 죽이면서까지 자기 남편을 주장하고 이러진 않잖아요. 부딪힐수록 좋은 거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최소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옳고 그르냐에 대한 그것까지만 비판해 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 가르쳤어요. 어른들이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는 것이 가장 서로를 다치지 않게 싸우는 건지를 못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싸우면 서로를 물고 뜯고 막 난장판을,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은 해결을 하지도 못하고 정작 쓰레기가 아닌 사람들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야. 물고 뜯고. 나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서로가 좋은 거야. 이 좋은 것을 왜 이렇게 변질시켜 놨는지 모르겠어요. 본질적인 건 우리가 살자는 거지. 나는 살고 니는 죽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살자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 같이 산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가 중요하면 너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면 나도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본질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만 이야기하자. 옳고 그름만 거기서 뭐 더 이상 나가 그 사람을 건달이 아구통을 때릴 때 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리고 잇몸을 상하게 하고 턱뼈를 부러뜨리고 그를 목적으로 때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징이기도 하고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약하는 그 범위에서 이렇게 때리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무술적인 그런 테크닉, 그 무술의 고수로서의 그 훈련을 연마하는 거지. 무술되게 하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무술을 많이 배워서 급소를 많이 알아서 혹은 내 힘을 키워서 사람을 완전히 파멸로 이끄는 그런 기술을 배운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덜 다치게 하고 제재를 할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느냐, 그걸 잘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무술을 연마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진짜 건달은 늘 주먹을 자신에게 써요. 내가 옛날에 영등포 건달이 하도 설치길래 몇 대 치워봐려고 했더니 무릎을 꿇더라고. 그래가 몇 마디 하면서 진짜 건달은 네 주먹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늘 당당한가, 내 자신이 진짜 인간답게 살아가는가,
강자에겐 강하고 약자에겐 약한 그런, 그게 진짜 건달이다. 그러니까 인사를 꾸벅하고 가더라고요. 성격 같아서는 따끔하게 혼을 내려고 했지만